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비만과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이제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서양에서는 진즉부터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뒤져보고 하다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이 비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물론 그런 고도 비만은 아니지만은 비만의 문제에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몸 관리를 그렇게 적절하고 조화롭게 하지 못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 살을 좀 빼야 된다, 살이 좀 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도 여러 차례 했고 역시 이제 요요도 많이 겪고 그랬죠. 저도 제 나름대로 이 다이어트에 관한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동시에 정법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들어서 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양한 방법의 다이어트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부작용만 일으키는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이 비만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죠.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는데 뭐 일부의 사람들은 감량에 성공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해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감량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이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다이어트의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라도 효과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율적인 방법도 아직은 그렇게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만의 원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야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인의 일부지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비만의 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무조건 많이 먹고 안 움직인다고 살이 꼭 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비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체질이나 상황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면은 체중 감량에 거의 성공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크게 기대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중 감량의 방법은 몇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 그런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해도 그거를 또 실행을 해서 감량에 성공하기는 참 어렵죠. 방법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항상 거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정말 녹록치가 않고요. 첫째로는 그렇죠. 첫째로는 뭡니까 이게 살이 지금 쪄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고통스럽죠. 살이 찐 것도 고통이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이어트라도 해보려고 하면 다이어트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어렵사리 내가 감량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이제 그 중독의 문제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의 예를 들 때 술을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끊고 나서 그분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말이 그렇잖아요. 술은 끊는 게 아니라 평생 그냥 참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항상 노력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살을 뺐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갔고 살이 다시 찌면은 여기서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저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살 뺀 다음에 살이 다시 쪄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가 오면서 근육이 소실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근육이 소실된 자리에 지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60kg에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몇 킬로 뺐는데 다시 살이 쪄갖고 요요가 오면 65kg로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좀 뺐다 했는데 또 요요가 또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70kg로 찐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감량하고 요요가 반복이 되면서 몸은 점점 살이 쪄가고
지방은 점점 늘어가고 이런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건강이 굉장히 나빠진 거죠. 사실은 이걸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나은 것이냐, 차라리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것이냐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따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다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는 다이어트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이거 같아요. 비만의 진짜 원인이 따로 있는데 비만의 원인은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체중 감량이라는 결과만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만의 원인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잠깐 살을 뺐다가도 나중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자식을 부모가 다룰 때 아이가 그렇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아이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달라질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부모가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아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아, 내가 이러저러한 부분을 잘못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부모 욕심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무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우선간에는 부모가 무서우니까 말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좀 길게 가고 하면은 아이는 분명히 나중에 엇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그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몸을 우리가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다루면 몸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를 한다는 거죠. 아이가 엇나가는 복수를 하듯이. 그래서 이제 저는 정법을 공부를 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꿨죠. 예전 같으면 아마 저 지금도 다이어트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몇 킬로가 살이 이상하게 쪄가지고 굉장히 몸이 답답한 상태인데 답답한 거 둘째치고 몇 달 전에 입던 옷이 안 맞으면 정말 속이 상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면 아마 예전에 저 같으면 당장에 다이어트 했을 거예요. 물론 다이어트를 한다고 살도 빠지지도 않아요. 나이가 있어서.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식의 다이어트는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보려는 이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장기 플랜으로 가야겠다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살쪄서 별로 이쁘지 않은 요 모습 그대로, 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나의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내가 어느 날 죽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정도의 생각까지 해야 돼요.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케어를 잘못하고 몸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함으로써 몸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일단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 살이 찐 상태라면 건강에 좋지 않는 습관들을 아마 스스로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찐 거거든요.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실천하기 쉬운 거부터 열거를 해서 쫙 적어놓고 제일 쉬운 거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거지만은 이것도 습관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면 며칠 하다가 다 그냥 때려치웁니다. 힘들어서.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절대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나 바꾸고 시간을 한참 두고 요게 몸에 좀 익으면은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하나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그 긴 시간을 가지고 나를 조금씩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면 내 몸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게 되기까지 시간이 한두 달에 걸려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회복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의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공부를 해서 사회 영역에서 공의 영역대로 조금씩 이동을 해야 돼요. 그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조금씩 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공부를 병행을 하지 않으면은 습관이 안 바뀌어요. 습관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내 영적인 질량이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절대 습관 안 바뀌어요. 음식을 보면 너무 좋아하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내 이 식탐이나 특이한 식습관, 몸에 좋지 않은 것만 골라서 찾아 먹는 이 식습관을 바꾸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느라고 난리가 나죠? 맛집 찾느라고 맨날 난리가 나고, 그죠? 그거 다니면서 줄 서서 가서 한번 먹고, 이런 거 요즘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맛있는 음식이라면 이렇게 절제를 못하고 환장을 하고 다닐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영적인 질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질이 모자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질을 채우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까지 흡수해왔던 일반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흡수를 해서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요 단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무래도 허기를 느끼죠. 그 영적인 허기를 물질 음식을 마구마구 섭취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 보면은 밤이고 낮이고 먹어대고 야식은 뭐 기본으로 먹고 먹는 데 있어서 밤낮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양 과잉 수준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만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함으로써 영의 질량이 차야 영적인 허기를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비만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을 서서히 바꾸면서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사실은 강의를 들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뭐 딱히 공의 영역으로 아직 이동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거예요. 그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전에는 맛있다고 먹었던 음식들이 어느 날 저절로 안 먹게 되거나 좋지 않은 식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교정이 되더라고요. 일테면 빵이나 라면이나 과자, 튀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피자도 좋아했죠. 먹으면 살찌고 안 좋은 거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런 걸 저는 요즘에 이제 거의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먹혀요. 생각도 나지 않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빵 냄새가 나도 별로 이제 감흥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데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에는 제가 식사를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한때 노력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특히나 면이나 냉면 이런 거 먹을 때는 천천히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얼마 전서부터 너무나 쉽게 이게 실행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냉면도 30분 동안 먹어요. 제가 가끔 냉면을 말아 먹는데, 냉면을 먹을 때도 20분, 30분 동안 충분히 제가 시간을 늘려서 먹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됐고, 밥을 먹을 때도 뭐 거의 30분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막 일부러 막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요즘에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목적이 제 1차 목적이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심리적인 허기나 이런 거를 음식으로 많이 채우는 경향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심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배가 고파서 딱 필요한 양의 음식만 먹으면 거의 다른 뭐 군것질거리나 이런 게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할 때 예전 같으면 튀김이나 뭐 떡볶이 이런 거 보면은 먹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혀 당기질 않아요. 저걸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되게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가 뭐 그렇게 많이 된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든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든 간에 모든 건강상의 문제는 우리 몸 안에 기존으로 내장되어 있는 학기가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컨트롤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반드시 해서 기본에 내가 갖고 있는 30%의 탁한 기운이 그 이상으로 발복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사는 이기의 영역에서 타를 위해 사는 이타의 영역으로 나의 주파수가 이동함으로써 내 삶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기의 영역 그 위에 이타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슷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내가 반 1등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1등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무리 잘 해봐야 그냥 반 1등이고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목표 자체를 반 1등이 아니라 더 상위에 있는 전교 1등을 목표로 내가 매진을 했을 때는 반 1등은 그냥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거의 저절로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근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비만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정말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